네, 안녕하세요. 네, 문학 맛보기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문학 추상적이죠? 보통 어때요? 문학은? 감, 그리고 느껴지는 기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 판단할 때도 어떠죠? 그냥, 좀 기분 좋아 보이네? 얘는 좀 약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느낌대로 답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이의제기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상한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문학이죠. 특히 시. 시가 진짜 대박이에요. 시 진짜 복이 없는 시 독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새로운 시를 혼자 막 창작을 해요. 정말.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죠. 감으로 하면은 평가원에서 왜 문제를 내겠어요? 걔네도 오지선다여서 채점을 해야 돼. 근데 채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럼 어떻게 채점을 하겠어요? 그쵸? 답은 하나여야 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비문학처럼 행동 강령이 있어요, 얘도. 행동 강령. 이거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줘야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컨셉이 나와도 다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기 독해. 보기가 완전 중요해요. 독해할 때. 근데 보통 어떤 애들은 보기를 또 안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문제 풀 때 읽다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문학은. 보기는 추가 텍스트 무조건 먼저 읽어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근데 이게 시가 요즘 학생들 다 소설보다는 시를 대부분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뭐 왜 그런지 이래요. 왜? 너무 짧아요, 일단. 함축적이야. 진짜 겁나 함축적이죠. 그리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비유. 뭐 이거 비유 막 직설적, 은유, 막 뭐 활류, 막 엄청 많이 배웠죠, 중딩 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쓴 시인 자신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의미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막 내신 때 보면은 뭐 배경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 시는 이 시대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뭐 서정신이 뭐니 하면서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가야지 완벽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평가원에서 그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뭐만 파악하면 돼? 정서만 파악해야 되면 정서. 근데 정서라고 하면 또 추상적이죠? 그게 도대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풀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플러스는 화자가 지향하는 쪽, 마이너스는 지양하는 쪽.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도 그거를 파악을 할 줄 몰라요, 잘. 근데 왜 그러냐? 일단 보기를 제대로 못 읽고 그 다음에 다 자기 주관 들어가고 선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또 지문에서 읽은 거랑 또 따로 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제대로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 컨셉들을 먼저 외워줘야 돼요. 국어가 뭐 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게 행동 강령, 행동 강령을 강조를 했는데 일단 대립되는 대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총 4가지 컨셉으로 나눴거든요. 4가지. 처음에 대립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리고 대립되는 대상이 없을 때, 그리고 뒤에 이건 일단 그 다음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냥 그래서 대립되는 대상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그리고 보기가 유형도 3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 나뉘면 어떡해요? 무조건 거기 안에서 다 출제가 돼요. 그리고 보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산문 형식, 그냥 완전 독해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뭘 하기 전에? 독해를 먼저 하기 전에. OT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먼저 손부터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먼저 이거는 보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얘는 보기가 있는데 이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얘는 대립이 없네? 그러면은 어떻게 읽고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 이걸 알면은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애매모호한 게 사라진다. 처음에 대립되는 대상이 있는 경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뭐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보기가 있고 딱 명확하게 두 가지로 대립된 대상이 있는 거. 자연과 속세, 인간과 자연, 그리고 노래와 이야기, 과거와 현재, 천상과 지상, 영속성과 일시성. 이렇게 대립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를 읽으면서도 똑같이 대응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보기가 있는데 두 개로 안 나눠지고 약간 산문 형식으로 나온 거 있죠. 이해가 안 될까봐 예시 이런 거. 이게 2024학년도 9월 평가원인데 보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했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 뭐 점점 사라져가는 그리고 노인이 뭐 울음소리고 있고 인간이 쓸쓸하고 그리고 외딴집 창호지 문살 어쩌고저쩌고 뭔가 정서가 이렇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나열이죠. 이런 거에 이제 단순 비문학 독해식 넘버링 해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서 1대1 대응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대립된 대상이 있어. 그런데 대상이 뭔지 안 알려주고 간접적으로 암시만 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여기 보기가 지금 있는데 나 볼게요. 나.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립이 있어요. 뭐랑 뭐가 대립이야. 섬이 얘랑 얘가 대립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안 알려줬어요. 뭐지 이게? 그쵸? 그리고 대립이 어디서 대립되는지도 안 알려줬어. 그냥 섬이랑 섬이 다르대. 그리고 뭐야? 그 공통점으로 인해서 연결이 된다. 연결? 어디서 연결되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내가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보기가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학력평가였거든요. 작년 고3 7월 학평이었는데 제가 원래 학력평가는 잘 다루지 않는데 되게 학평치고는 보기 구성도 좋았고 최근 트렌드랑도 잘 맞아서 여기다 지금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봐요. 이렇게 이거를 안 알려줬어. 그 다음에 정서 변화가 이제 없는 거. 계속 정서가 계속 플러스거나 계속 마이너스인 경우 이런 거는 특히 좀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이따가 다 예시를 전부 다 보여줄게요. 선지에서 상반 변화, 대비, 대립, 대조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거의 오답인데 근데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법을 지금 알려준 거다. 네, 이런 게 있고 봐봐요. 여기 정서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없는 건데 보기가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하고 여기서 뒤에부터 이제 나 설명이어서 지금 끊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어때요? 얘는 다 플러스죠? 조화로운 성장, 풍만한 생명력. 그쵸? 얘가 지금 플러스.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럼 독해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봐봐요. 이 컨셉을 우리가 지금 잡았어. 아, 계속 플러스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읽어주면 돼요. 왜 얘는 일단 대립이 없으니까. 최선으로 가자.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호박들. 이 범석한 것들은 아낌없이 받아서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온 거게 계속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과분하지 말고 의욕하지 말고 정성껏 충만해서 만족을 해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때요? 얘는 플러스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나비, 풍뎅이, 빛나는 뭐 생명 양상 계속 플러스니까 선지에서 답이 이런 식으로 답이 아니거든요. 사물을 인격화해서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이 대비되는 없죠. 얘는 다 플러스. 이거 플러스였죠. 그런데 대비는 뭐야?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안 맞죠 지금. 네, 그래서 선지를 판단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보기가 없을 때는 또 어떻게 읽냐. 보기 없는 거. 특히 이거를 진짜 새로운 시를 막 창작을 하거든요. 자기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상황 정도만 파악하고 얘도 역시나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파악하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화자의 말투. 화자의 말투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어디로 가자, 뭐뭐 하자, 뭐뭐 하고 싶다,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산문형식 C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 파악. 그냥 말 그대로 산문이 뭐예요?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이죠. 이게 그냥 주제만 파악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컨셉에서 돌고 돌거든요. 여기를 먼저 파악을 해주고 가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 보세요. 그럼 보기가 있어. 보기가 있는데 아까 보기가 있는 유형은 세 가지라고 했죠. 대립되는 게 명확한 거, 명확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단순 비문학 독해인 거. 그러면은 23학년도 6평. 얘를 보면은 이거 지금 가랑 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여기. 이제 명확한 대립이 있고 보기가 있는 거. 25학년도 6평이에요. 25학년도. 근데 지금 보기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보기를 독해를 할 때 그냥 막 맘대로 읽거든요. 그냥 물 흐르듯이 막 동화책 읽듯이 그냥 막 읽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컨셉을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써놨지만 어떤 식으로 얘를 파악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자연과 절대자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뭐죠? 준거? 기준으로 인식됐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자연에 동화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보통 세 줄면 그냥 막 읽거든요. 아, 자연 동화되는구나. 읽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 세속과 자연이 나오나? 아, 자연에 뭐 동화되나? 막 이러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게 아니라 찾아줘야 돼요. 컨셉 중에 세 가지 중에 뭔지. 세속을 떠나 자연에 동화된다. 일단 자연에 동화된다 했으니까 자연이 뭐예요? 자연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자연이 플러스.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없나? 세속을 떠났대요. 세속을 떠났어. 그럼 떠났으니까 세속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잡고 가야지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도 그대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되게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근데 그럼 세속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어떡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은 굳이 저렇게 낼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 명확하게 약간 보여지는 거는 뭐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봐봐요. 이런 거는 또 절대자와의 관계가 막 의심하고 아닌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초해서 인식하겠다. 또 봐봐요. 회의, 부정적인 말이 있는 거는 또 정서가 정확하게 나와. 근데 그게 아닌 거는 막 애매모호하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립은 무조건 대립이 아니라 똑같으면은 굳이 평가원에서 힘을 들여서 텍스트를 저렇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얘는 뭐야?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겠다.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플러스. 맞불 두 개 있죠. 그리고 대립이 지금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대립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컨셉으로 지문을 독해야 돼요. 미리 먼저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냐. 먼저 좀 쓰고 갈게요, 이거. 얘가 세속이고 그리고 자연. 세속, 자연. 그리고 아까 뭐였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맞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절대자와의 관계. 절대자 관계. 절대자와의 관계. 그리고 요거 경험한 사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세모로 한번 편하게 보면은 저는 보통 세모를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절대자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러면은 지문을 읽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해줘야 돼요. 똑같이. 가에서 세속 자연이죠. 이걸 지금 대립축이라고 하는데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 없다. 며칠째 청산해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여기서 뭐야? 청산. 청산이 지금 뭐죠? 자연이죠, 자연.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플러스 동그라미.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산길 동그라미. 플러스. 그리고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본다. 상수리 열매 지금 뭐예요? 여기 자연이죠. 동그라미. 아이고 동그라미. 그리고 인가. 인가는 뭐? 인가는 속세.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독해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인가를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칫솔이랑 편지 구절은 자연이야? 속세야? 그죠? 속세죠, 속세. 속세.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울물 뭐? 자연에 지금 있는 거니까 플러스죠. 남방도 화자가 지금 산에서 있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서 모든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진다. 떼까치 자연이죠. 이거 플러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하는 관습들. 관습 어때요? 속세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대립축을 가지고 얘를 지금 나눠줘야지 혼자 맘대로 생각해서 그냥 얘 뭔가 포기하는 거니까 기분 나쁜데? 그냥 마이너스? 때까치? 야성? 마이너스인가? 막 이러면서 맘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저녁 연기가 피어오른다. 서쪽 마을 마이너스. 왜? 얘가 지금 산에 있고 인가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저녁 연기 얘도 마이너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울타리에 들거미줄. 이거 뭐야? 자연이죠.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서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비비는 돌. 자연에 있죠? 이거 플러스. 그리고 알아보지 않은 것들. 얘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 사실 요 정도 독해까지도 한 1등급, 2등급 정도 학생들은 다 괜찮게 하거든요. 그런데 얘를 선지를 판단할 때 또 이상하게 해요. 일단 나까지 보고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차를 앞에 놓고 홀로 마신다. 나에서 대립축은 지금 절대자가 마이너스. 그리고 경험한 사실이 플러스. 맞죠? 네. 그러면은 차를 앞에 놓고 홀로 마신다. 나는 마신다. 근데 이건 다만 사실이다. 그래서 관계없이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근데 계속 그냥 경험한 사실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뭉뚱그려서 그냥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 해주면 된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거는 다만 스스로 사실이고 또 사실이다. 여기서 그럼 누구가 뭘까요? 누구? 아까 누구? 누구가 절대자겠죠? 절대자. 누구가 절대자? 누구가 아니다. 누구가 아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를 마시는 것은 그냥 다 플러스 사실일 뿐이다. 그쵸? 그래서 축을 정확하게 잡아놔야지 얘를 누구가 그럼 절대자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사실이 뭐에 대응한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안 하고 가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막 떠돌아. 그냥 읽었는데 뭔 소리야. 그냥 뭐 차를 마시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C가 어려운 거예요. 얘를 정확하게 대응을 시켜줘야 된다. 강제로. 뒤에 물에게 물은 물이고 속은 물이고 그냥 남은 10년을 살던지 죽던지 나는 나고 계속 나는 나다. 그냥 사실일 뿐이다. 라고 했었죠.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된다. 왜? 보기에서 너 이분법적으로 읽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 짙은 환기하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나에 대한 그냥 모든 거. 그냥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냥 다 사실일 뿐이구나. 다 플러스다. 이렇게 하고 지금 끝났죠.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게 진짜 완전 중요해요. 완전. 보면은
선지를 판단을 할 때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한 별 한 100개쯤 해도 돼요. 이거. 제 학생들도 요거에 완전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지문이랑 선지는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이거를 알긴 아는데 이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어서 막 다 따로 놀거든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러니까 풀풀 마마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무슨 소리냐? 앞부분이 사실이고 이게 지문 이제 팩트 체크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이 의미.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건데 가에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고 이게 이 따옴표 돼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이 뭐냐? 평가원에서 지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얘가 앞부분이에요. 얘는 이제 사실이요, 사실. 얘가 이제 사실이야. 그런데 이 뒤에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 화제심을 보여주는 거다. 얘가 이제 의미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얘를 막 구분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앞부분이 이거는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얘는 아까 뭐였죠? 얘 마이너스였죠? 세모. 어떤 거? 세속.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세모였어요.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다.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다. 자연이 플러스고 동화가 안 된다니까 뭐예요? 자연을 싫어하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엄청 많이 틀려서 1번 문제가 왜냐면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편지 구절과 칫솔 생각하는 거 뭔가 약간 좀 사색적이고 괜찮은데? 근데 이게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1번 선지가 실제로 이 당시에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였어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기에 입각해서 읽고 그 다음에 대립축을 알맞게 끼워 맞췄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나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이 되는 것은 했는데 여기 앞에까지가 팩트죠? 이거 맞죠 아까? 얘가 이제 플러스 얘는 플러스 왜? 사실이 플러스 이 좀 지워졌는데 얘 사실 플러스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 인식의 유일한 근거 이것도 뭐야? 경험적 사실이 근거다 했으니까 얘도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맞죠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게 이문법적으로 딱딱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헷갈려. 유일한 뭐 이런 말 한 적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선지에서 지문에 읽은 걸로 1대1 대응을 시켜야 된다. 그럼 뒤에 계속 보면은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끊고 이거 뭐야? 팩트죠. 발을 푸니 잘 보인다. 아까 자연이었죠? 그쵸?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죠. 지금 얘가 자연 플러스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 자연에 친숙해진다. 얘가 친숙해지니까 자연 플러스 맞죠? 1대1 대응.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던지 죽던지는 저 살던지 죽던지 그 부분 지금 보세요. 그럼 뭐라 돼 있어요? 거기 걔도 경험이죠. 그쵸? 난 죽던지 상관없다. 또 끊고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그럼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 절대자 마이너스니까 회의가 배척하다. 마이너스 얘는 결국 플러스죠. 그럼 이것도 맞죠? 여기까지. 뒤에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근데 이것도 이 말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 선지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죠? 대체?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축이 지금 뭐예요? 축이? 절대자가 마이너스고 경험한 사실이 지금 플러스란 말이야. 그죠? 근데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축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맞고 얘가 틀리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는데 근데 얘도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답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다. 그리고 가의 여울물과 때까지. 여울물, 때까지 뭐예요? 자연이죠? 그쵸? 얘 플러스.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 자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맞죠? 그리고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게 아니다. 이거 뭐예요? 누구는 마이너스. 그런데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죠.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절대자의 관계에 대한 회의. 절대자는 안 좋은 거. 회의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때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맞죠? 지금 전부 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이거 뭐야? 알아보지 않은 것들. 얘도 플러스죠. 자연. 자연에 동화된다. 자연에 동화된다. 요거 지금 플러스. 그리고 나의 물은 물일 뿐이다. 이거 뭐예요? 그쵸? 경험적 사실. 얘가 이제 사실이다. 플러스. 그리고 경험한 사실. 얘도 역시 플러스 플러스. 1대1 대응. 답이 3번.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제대로 읽으면. 얘 표현법에도 문제 풀 때 완전 정확하게 사용이 돼요. 잘 보이죠? 지금 좀 지워졌는데 그냥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5번이었어요. 근데 얘도 엄청 많이 틀려서 이 당시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가 지금 틀린 거거든요. 나가. 가는 맞는데 자연물의 화사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 근데 얘는 또 왜 많이 틀렸냐. 보통 시에서 정서를 투영해가지고 자연물에 어쩌고 막 하면은 그냥 대충 맞는 말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5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뭐 아무거나 막 불러서 이때 뭐 1번 고른 사람도 있고 막 4번 고른 사람도 있고. 사실 근데 4번 고른 사람은 뭐 안 읽은 거죠. 그냥 실에. 왜냐면 화자는 난데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 자연물이 플러스잖아요. 그쵸? 친밀감이 들어온다. 근데 뭐만 그래요? 가만 그렇죠. 나는 애초에 화자의 정서가 어때요? 절대자를 마이너스, 경험한 사실을 플러스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생각을 하고 말고가 없이 이게 축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맞고 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보기에서 나온 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문학을 잘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요렇게까지 완전 정확하게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약간 느낌으로 푸는데 사실 평가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우리한테 너네 잘 느껴봐. 이거 잘 감상 좀 해봐.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답이 3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디귿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그거 보면 어때요? 디귿 뭐예요? 맨살 돌들 플러스 맞죠? 요거 플러스 교재 보면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 세파 요거 마이너스죠? 속세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안 맞죠?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바로 3번. 이렇게 완전 명확하죠? 완전. 이거는 대립이 없는 시. 없는 시 아까 한번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역시 요거 이렇게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보기가 없을 때 이게 또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진짜 보기가 없는 시 진짜 미치겠어. 무슨 막 자기가 막 이상한 진짜 새로운 시를 막 창작을 하는데 의미가 막 다 달라. 아니 그 심지어 맞지도 않아. 맞지도. 아무튼 그래서 보기가 없는 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읽냐. 이게 2호 수능인데 얘도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요거 진짜 이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 당시에 2호 수능 당시에. 얘도 다 뿔뿔 마마로 다 가면 되거든요. 배를 민다. 보기가 없는 시 플러스 마이너스 정서만 파악하자 했죠? 뭘로? 화자의 말투로. 그죠? 화자의 말투.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뭐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뭐 한 허공에서 뭐 자꾸 배를 민대요. 뭐 무슨 말,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거 보면 막 생각을, 아, 배를 미는 게 그럼 무슨 뜻이지? 막 이러면서 다 뜯어봐. 왜 드문 경험이지? 왜 추락하지 않을 순간? 막 하나하나 막 다, 절대 안 그래도 돼요. 우리가 시를 쓴 사람이 아니면은 무조건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없다고. 네, 그러니까 정서만. 그럼 배를 민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 민대요. 그랬더니 떨어진 손, 화내진 손을 거둔다. 여기까지는 뭐 좀 애매해. 근데 뒤에 보니까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뭐 배를 밀어내듯이 슬픔도 밀어낸다. 아, 이제 나왔죠. 배를 밀듯이 슬픔도 민다. 그럼 화자가 지금 뭔가 슬픈 상황이어서 배를 미나 봐요. 그럼 배를 민다는 것 자체는 지금 어때요? 어때? 마이너스. 그쵸? 배를 민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정서가 나왔어요. 배가 나가고 흉터가 가라앉는다. 아, 계속 마이너스. 근데 계속 들어온다. 근데 계속 어때요? 계속 들어와. 어때? 해결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나는 배를 밀어내야 돼. 근데 배가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럼 나머지 뜻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게요. 나에서 당신이란 말 참 좋죠. 그래서 불러 막 이거 그 킥킥거리면 이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서 이 허수경 이분이 뭐 좀 저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킥거리면서 뭐 울음이 있었던 때 슬픈가 봐요. 정서 슬픈가? 슬퍼. 근데 무슨 사람의 상처에 기대서 나는 뭐 당신을 부른다. 뭐 당신이 뭔지는 모르겠. 근데 당신 좋다고 했으니까 당신 자체는 지금 플러스인가 봐요. 당신 자체는. 당신 자체는 플러스인데 나는 지금 슬픈 상태. 당신을 부른다. 손바닥, 뭐 씨름, 돌아간, 킥킥거리면서 뭐 계속 근데 뭐 웃죠? 사랑, 상처, 뭐 당신이 뭐 보고 싶나 봐요. 아름다움, 나 벌초하러 갔는데 그러나 뭐 치병과 한우는 각각 뭐 막 이상한 말인데 치병과 한우가 뭐 병 그런 상태래요. 이거 지금 돼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예쁘고 당신은 좋아. 그런데 버릴 수도 없고 물 수도 없고 이해도 지금 어때요? 슬픈 상태인데 상황이 지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계속 당신을 부르면서 계속 뭔가 울 것 같은 계속 떨쳐지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일단 가에 관한 문제를 먼저 보면은 가 계속 정서가 마이너스였죠? 아까 썼을 때. 그럼 봐봐요. 교재 보면은 5번에서 밀려 들어온 배가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얘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상과의 제외가 예상대로 이루어졌다. 제외는 뭐예요? 플러스죠. 제외는 플러스야.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안 맞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 A와 B. B는 다 수필에 지금 보면은 거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필요 없고 일단 A만 봐봐요. A 우리 한국어에서 일단 A 먼저 보면은 B에 관한 거 말고 그러면은 뭐랑 뭐만 지금 보면 돼요. 1번과 어떤 거? 1번, 2번, 5번. 얘를 보면은 2번 화자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A 마이너스였죠. A 정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얘도 역시나 정서로 판단한다. A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아름다움은 뭐예요? 아름다움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땡. 바로 땡이에요. 바로 땡.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A와 B는 모두 아픔이나 고백 실체를 지각하지 못한다. 지각하고 있죠. 정서가 있죠. 얘도 바로 땡. 5번도. 그 다음에 1번. A는 치명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서가 지금 어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치명과 환우는 각각 따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치명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 해결이 안 된 거.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이런 것도 막 말 뜻을 막 생각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치병이 뭔데 환우가 그럼 사라지면 어떡하지? 뭐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다 필요 없고 정서로만 1대1 대응시키면 된다. 이해됐죠? 네. 여기 이 컨셉이 작년 9편부터 갑자기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엄청 어려웠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 좀 마실게요. 대립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되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여태까지는 아까처럼 다 알려줬어. 보기가 없던가? 아니면은 대립이 뭔지 알려주던가. 그죠? 아니면 그냥 대립이 쭉 없던가. 근데 얘는 신유형 작년 9평에서 지금 보기를 보면은 뭐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C에서 형상되는 이미지는 뭐 유사성 바탕으로 여기 지금 나오죠. 대립이 나왔어. 밝은 속성은 긍정적. 밝은 거 긍정적. 얘가 플러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두운 속성은 부정적. 얘는 마이너스래요. 대립이구나. 오케이, 땡큐. 여기까지 가면은 괜찮아. 원래대로랑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거냐? 왜 이 컨셉이냐?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했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하면서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서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작년에. 이 당시에. 왜냐면 개성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잖아요. 근데 그럼 뭐 개성적인 게 뭐지? 막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막 해석한 거예요. 개성이니까 그냥 진짜 개성인가 보다. 아니면은 뭐 아예 뭐 이 말 읽지도 않고 그냥 뭐 자기들 맘대로. 그래서 이게 뭐냐? 요거는 축을 안 알려줬어요. 밝은 거 어두운 게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런데 개성적이야. 니네가 알아서 축 찾아.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돼요. 아니면 어떡해요?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그래서 여기서 밝은 거 얘가 이제 밝은 거 이게 어두운 거 밝음, 어두움 이게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원래는 분필가루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일반이 아니라 개성인 경우. 개성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가 플러스 요렇게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러면은 독해를 해보면 나시에서 그럼 밝은 속성이랑 어두운 속성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대립인데 이런 경우가 있고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요렇게 지금 요거에 입각을 해서 보면은 얘가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태양 체질? 태양은 밝은 거죠. 그럼 밝은 건데 밝은 게 아니었대요. 그럼 뭐야? 얘가 지금 부정한 거죠. 밝은 속성을 마이너스로 지금 표현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개성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그쵸? 얘는 개성적인 거야. 개성적이죠? 네. 그 다음에 근데 내 조상은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달은 아늑하고 뒤안처럼 조용하다. 달은 어두운데 달은 되게 플러스로 표현을 했어 지금. 다른 플러스. 얘도 역시 개성이죠. 네, 지금 똑같으니까 개성 이거는 안 쓸게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뒤에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바다 그리고 근데 이게 여기 또 밝은 달빛 때문에 달도 밝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속성이 어두운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러면은 평가원이 보기를 잘못 쓴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니까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달빛은 원래 어두운 속성인데 달을 지금 어때요? 글을 읽고 나는 달빛과 더불어서 아침으로 돌아왔다. 되게 밝은 걸로 지금 표현했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달은 플러스 속성. 얘도 역시나 그러면은 개성적인 의미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직까지 일반적인 의미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거는 밝은 게 플러스고 어두운 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는 지금 다 어두운 거를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낮은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이다. 낮은 어때요 또? 힘겹대요. 낮은 밝죠. 밝은 거를 또 마이너스로 표현했어요. 얘도. 낮을 마이너스. 낮은 마이너스. 일생이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길 원했던 달빛 체질은 내 안에 피가 된다. 달을 또 어때요? 얘도 플러스로 표현했죠. 그럼 계속 어때요? 계속? 계속 개성. 개성만 지금 반복이거든요. 개성. 개성만 반복. 그 다음에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멍해져서 더듬고 싶다. 또 모체의 태반처럼 나를 이끌고 있다. 나를 계속 이끌어주는 달의 어두운 속성을 계속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계속 플러스, 달을 플러스로 표현했다. 그래서 또 뭐예요? 계속 개성적인 의미만 드러났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일반과 개성이 혼재돼서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출제될 때. 근데 다행히 우리한테 너무 큰 시련을 주진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개성이었어요. 그럼 여기 답이 얘도 진짜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이 문제를.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길에 놓인 자갈 빛나는 거. 가는 아까 했었으니까 얘 맞죠 지금? 얘 맞고 그리고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거. 여기 맞죠? 달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 자체 얘는 팩트잖아요. 맞죠? 여기는 오케이. 근데 어때?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 눈이 부신 속성. 근데 여기서 달빛이 밝은 거. 근데 눈이 부신 거는 여기 뭐죠? 눈이 부신 거? 걔는 마이너스죠. 왜? 밝은 거를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런데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 얘는 뭐예요? 얘는 플러스죠. 그래서 맞불 지금 안 맞죠? 답이 바로 5번. 이렇게 다 판단해야 된다. 뿔뿔마마. 똑같죠? 아까 대립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파악을 해주고 아까처럼 동그라미 세모로 대응을 먼저 시켜줘야 된다. 이것도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6년에서 그것이 멀리 있는 거. 거기 보세요. 거기 뭐예요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 멀리 있음으로 인해 요거 플러스. 멀리 있다. 근데 아쉬움? 모체 태반도 플러스였죠. 이거 아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안 맞죠? 그래서 답이 얘도 3번. 오케이. 됐죠?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고 문화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이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성만 나올 수도 있는데 더 어려워지려면 공존하게끔 이렇게. 그쵸? 어떤 때는 또 밝은 거를 마이너스로 표현했다가 어느 구절은 또 밝은 걸 플러스로 표현했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얘네들을 잡아주고 가야 된다. 7월 학평 얘도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나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섬을 두 개 대립을 시켰거든요. 섬을 두 개를 대립을 시켰어. 섬이 얘랑 이렇게 있대요. 이래 그래. 근데 이게 대립이 있어. 그런데 뭐라 했죠?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이 있대. 근데 공통점이 그럼 뭔지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줬죠. 그리고 대립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선만 나오고 대립이 뭔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 어디가 대립이야? 그리고 공통점이 뭐야?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좀 어려운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 연결. 그럼 어디서 연결되는지까지 세 가지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음표가 등장을 했어요. 얘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보기를 독해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러고 끝나. 두 섬이 대립적이 공통점 있나? 뭐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시를 읽고 섬밖에 남은 게 없어. 그 섬이 두 개고 대립인가?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얘가 아까 그 세 가지를 잡았어야 된다 했는데
세 개 지금 거기 돼 있죠? 필기해야죠.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뭐? 대립이 어디가 대립인지. 그쵸? 뭐랑 뭐가 대립인지를 알아야 되고 요거 뭐랑 뭐가 대립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공통점. 공통점이 대체 뭔가? 아이고,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공통점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연결이 되나? 그거를 이제 다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봐봐요. 아픔이 한 섬에 보채는 아픔이 다른 섬. 한 섬과 다른 섬 나왔네 지금? 한 섬과 다른 섬. 다른 섬 나왔네. 근데 아픔에게로 또 간대요. 아픔으로 지금 똑같이 아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픔이 공통점 아닐까요? 그죠? 얘가 똑같이 아파. 아픔. 근데 한 섬의 아픔이 어둠이라면 다른 섬의 아픔은 빛. 나왔죠 지금. 한 섬의 아픔이 어둠, 다른 섬의 아픔은 빛. 어둠과 빛이 여기서 지금 대립이 되는 거죠. 어둠과 빛. 얘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몰라 이게 나중에 갈 때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서로 이제는 어여쁜 꿈이라는 집을 지었다. 어둠과 빛이 대립인데 얘네가 지금 뭐래요? 하나로 돼가지고 꿈이라는 집을 지었대요. 아, 집을 지었구나. 집을 지었다. 됐죠 이제. 근데 그리고 공기는 왜 흐르는가? 지었네. 뭐 계속 이제 떨어져 있다 라고 하고 뒤에가 또 갔어요. 약간 수미상관 구조로 지금 돼 있는데 한 섬에 흘린 눈물이 다른 섬에 흘린 또 눈물. 눈물이 또 눈물한테로 갔다. 그럼 둘 다 눈물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축에 맞춰서 읽으면 다 보이거든요. 뭐 하나가 지금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어둠과 빛이고 얘는 아픔이었죠. 근데 여기서 눈물에서 연결된다. 근데 어둠과 빛, 얘는 또 뭐래요? 한 섬이 눈물이 불이면 다른 섬의 눈물은 재다. 불과 재. 얘는 불이랑 재.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고 얘는 이렇게 대응된다. 됐죠? 이렇게 불과 재. 뒤에 불과 재가 만나서 보이지 않게 빛나면서 어제는 따스한 하늘을 꿰매고 있었다. 만나서 하늘을 꿰맨다. 얘는 집을 지었고 여기는 하늘을 꿰맸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얘 진짜 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작년에 막 30번 문제 가지고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다고 문제 잘못 냈다 되게 말 많았는데 이 봐봐요. 불과 재가 빛나는 거. 불과 재가 빛나는 거 어디예요? 불과 재가 빛나는 거 빛나면서 하늘 깨매기죠. 거기 그쵸? 하늘 깨매는 거 요거.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해요 지금? 세 번째 연결이죠. 연결. 여기서 연결된다. 근데 대립적인 면을 연결되게 만든 공통점이다라고 해서 공통점 틀렸죠? 이건 틀려서 왜? 공통점은 뭐예요? 눈물. 뭐 이런 걸로 답을 내냐 하는데 이게 되게 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독해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를 놓치고 제대로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다 따로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아니면 답을 아예 못 찾거나. 그쵸?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 이거 해설하면서 작년에 진짜 이 문제 진짜 잘 냈다. 원래 평가원 말고 학평에서는 좋은 문제가 많이 없기는 한데 간혹 이렇게 좋은 것도 나온다. 근데 이게 좀 9월 평가원의 트렌드도 좀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해봤고 되게 잘 맞는 문제다. 소설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시 마칠게요. 지금.